토드 씨는 지팡이로 땅을 후려쳤고 벌개진 얼굴로 씩씩 거렸습니다. 그는 토미 브록이 지나갈 만한 곳을 추측했습니다. 그러다가 끈질기게 쫓아오는 참새들 때문에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참새들은 나무에서 나무로 날아다니면서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는 모든 토끼들에게 고양이나 여우가 농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번은 참새가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 위로 날아가자 토드 씨는 참새를 덥석 물어버리고는 크게 짖었습니다. 그는 녹이 쓴 커다란 열쇠를 들고 매우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자 수염이 떨렸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토드 씨는 집에 과연 아무도 없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가 녹슨 열쇠를 자물쇠에 끼우고 돌리자 바닥 아래에 있던 토끼들은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드 씨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섰을 때 눈에 비친 광경 때문에 토드 씨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토드 씨의 의자는 물론이고 식탁 위에는 파이 그릇, 칼과 포크, 겨자, 소금통과 짠장이 개어놓은 식탁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전부 저녁을 위한 것이었고 그가 지독히도 싫어하는 토미 브록의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신선한 흙내와 더러운 오소리 냄새가 섞여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토끼 냄새를 감출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토드 씨의 주의를 끈 것은 소리였습니다. 침대 쪽에서 깊고 느리게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반쯤 열린 침실 문으로 흘낏 들여다보고 몸을 돌려 급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화가 난 토드 씨의 수염은 곤두섰고 코트의 깃도 바짝 섰습니다. 다음 20분 동안 토드 씨는 집 안에 살짝 들어왔다가 서둘러 나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더 그는 안쪽으로 움직여 결국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집 밖에 나와서는 화가 나서 땅을 마구 긁어댔지만 막상 집 안에 들어서서 토미 브록의 이빨을 보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미 브록은 실실 웃으면서 입을 해 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규칙적으로 코를 골았습니다. 하지만 한눈은 완전히 감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하고 있었던 거죠. 토드 씨는 침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두 차례 그는 지팡이를 가지고 왔고 한 번은 석탄통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좋은 생각이 나서 지팡이와 석탄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토드 씨가 석탄통을 들고 나간 뒤에 되돌아왔을 때 토미 브록은 약간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욱 곤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토미 브록은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게을렀고 토드 씨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게을러서 편한 곳에 자리 잡으면 움직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토드 씨는 빨랫줄을 가지고 침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1분 동안 토미 브록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 고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매우 크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토드 씨는 침대에서 등을 돌려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놀라서 그만 공중으로 뛰어올라 한 바퀴 돌고 말았습니다. 한눈을 뜨고 있던 토미 브록은 재빨리 눈을 감고 계속 코를 골았습니다. 이런 토드 씨의 행동들은 특이했고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침대는 창문과 침실 문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문을 약간 열었고 더 많은 양의 빨랫줄을 밖으로 밀었습니다. 나머지 줄은 끝에 고리가 달린 채 그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토미프록은 코를 계속 골았습니다. 토드씨는 서서 그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다시 나갔습니다. 토미프록은 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줄을 보고 씩 웃었습니다. 창밖에서 소음이 들리자 토미프록은 재빨리 눈을 감았습니다. 토드씨는 현관문을 나섰고 집 뒤로 돌아갔습니다. 도중에 그는 토끼굴과 마주쳤습니다. 그 안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재빨리 끄집어냈을 것입니다. 토드씨는 벤저민과 피터 레빗이 파놓은 굴 바로 위로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굴을 판 것은 토미브록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드씨는 창가에서 줄 끝을 들어 올리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뒤에 줄을 나무에 묶었습니다. 토미브록은 창문을 통해 토드씨를 한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토드씨는 샘으로 가서 크고 무거운 양동이에 물을 가득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지나 그의 침실 안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습니다. 토미브록은 열심히 코를 골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토드씨는 양동이를 침대 옆에 내려놓고 끝에 고리가 달린 밧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면서 토미브록을 한번 보았습니다. 코 고는 소리는 거의 발작처럼 엄청나게 컸지만 웃음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토드씨는 침대 머리맡에서 조심조심 의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위험할 정도로 토미브록의 날카로운 이빨과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그는 끝까지 올라가 원래는 커튼이 매달려 있어야 할 침대 지붕에 고리가 달린 밧줄 끝을 넘겼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토드씨의 커튼은 둘둘 말린 채로 다른 곳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침대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미브록은 단지 담요만 덮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토드씨는 흔들거리는 의자 위에 서서 아래를 주의 깊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토미브록은 잠자기 대회 1등을 차지할 만큼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깨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밧줄이 침대 위에서 흔들려도 말이죠. 토드씨는 의자에서 무사히 내려왔고 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다시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고는 양동이를 토미브록의 머리 위에서 흔들거리는 고리에 달려고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이어진 줄로 샤워기처럼 물을 들이붓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가늘어서 그는 무거운 양동이를 고리까지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거의 균형을 잃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코 고는 소리는 점점 더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토미브록의 뒷다리 중 하나가 담요 밑에서 부들부들 떨렸지만 겉으로는 계속 평화롭게 잠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드씨는 양동이를 들고 의자에서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무척 고민한 끝에 그는 물을 단지와 세숫대야에 비웠습니다. 텅 빈 양동이는 그다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동이를 토미브록의 머리 위에서 흔들거리도록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이 든 동물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토드씨는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양동이 물을 한 번에 들어 올릴 수가 없어서 우유 항아리를 가져다 놓고 국자로 조금씩 물을 양동이에 떠 옮겼습니다. 양동이는 점점 차올랐고 시계추처럼 흔들거렸습니다. 이따금 물이 한 방울씩 튀었지만 토미브록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코를 골았고 한쪽 눈 외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토드씨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동이는 물로 가득 찼습니다.
밧줄은 침대 지붕에 걸친 채 단단히 매어 있었고 유리창을 통해서 밖에 서 있는 나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침실이 엉망이 되겠지. 봄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저 침대에서 다시는 못 잘 거야. 토드씨가 말했습니다. 토드씨는 마지막으로 소리를 한 번 더 쳐다보고 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토끼들은 굴 위로 울리는 여우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토드씨는 줄을 풀어서 양동이에 담긴 물이 토미브록 위로 떨어지게 할 속셈으로 집 뒤로 달려갔습니다. 기겁을 하고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토드씨가 말했습니다. 토드씨가 집을 나서자 토미브록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는 토드씨의 잠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 양동이 밑에 침대 안에 넣었습니다. 자기 대신 말입니다. 그러고는 씩 웃으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그는 부엌에 가서 불을 지피고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기 토끼들을 요리할 생각이 없었어요. 토드씨는 나무로 와서 밧줄을 풀려고 했지만 물이 든 양동이 때문에 밧줄이 너무 탱탱해서 풀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토드씨는 밧줄을 20분 동안이나 이빨로 씹어서 끊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밧줄이 갑자기 획 풀어져서 하마터면 이빨이 다 뽑힐 뻔했고 토드씨는 뒤로 쓰러졌습니다. 집 안에서 철퍼덕 물이 쏟아지는 큰 소리가 들렸고 뒤이어 양동이가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토드씨는 얼떨떨하게 앉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창문 안을 흘끗 들여다보니 침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양동이는 한쪽 바닥 구석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침대 한가운데 이불 밑에 뭔가가 납작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양동이가 부딪힌 곳은 배 부분이었는데 움푹 파여 있었고 머리는 젖은 담요로 덮여 있었으며 더 이상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침대 매트리스에서 똑똑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토드씨는 30분 동안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용기를 내서 유리창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 있는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좋았어. 틀림없었습니다. 토드씨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양동이가 가엾은 토미브록을 3개 내리쳐서 그만 죽였던 것입니다. 저 지독한 놈을 자기가 파놓은 구멍 안에 묻어버려야겠다. 이부자리를 꺼내서 햇볕 아래에서 말려야지. 토드씨가 말했습니다. 식탁보는 빨아서 풀 위에 하얗게 펼쳐놓아야지. 그리고 이불은 꼭 바람에 말려야지. 침대는 완전히 살균한 뒤에 다리미와 뜨거운 물이 든 병으로 따뜻하게 데워야겠어. 부드러운 비누, 원숭이 상표 비누, 온갖 비누를 가져와야겠다. 소도와 문지르는 솔, 살충제도 가져오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석탄산도 가져와야지. 살균을 해야 해. 어쩌면 연기로 소독하기 위해 황을 좀 태워야 할지도 몰라. 그는 부엌에서 삽을 가져오기 위해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구덩이를 파야겠다. 그런 뒤에 담요에 쌓인 저놈을 끌어내야지. 그리고 여우는 문을 열었습니다. 토미브록은 토드씨의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고 토드씨의 찻잔에 차를 따르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물에 젖지 않았고
씩 웃고 있다가 갑자기 입이 될 정도로 뜨거운 차가 담긴 찻잔을 토드 씨에게 던졌습니다. 토드 씨는 토미 브록에게 달려들었고 토미 브록은 토드 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그릇과 도자기 사이에서 부엌 여기저기 나뒹굴며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밑에 있던 토끼들에게 그 소리는 마치 가구가 넘어져서 바닥이 갈라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은 굴 밖으로 기어나가 불안에 떨며 귀를 기울이면서 돌과 덤불 사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진 소동은 끔찍했습니다. 오븐 안에 있던 아기 토끼들은 덜덜 떨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은 차라리 다행이었죠. 부엌 식탁 말고는 모든 게 넘어지고 뒤집혔습니다. 게다가 벽난로의 선반과 난로망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부서졌습니다. 도자기 그릇들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의자들은 부서졌고 창문과 시계가 큰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토드 씨의 엷은 갈색 수염이 한 움큼 뽑혀 있었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놓여있던 화분들과 선반에 놓여있던 보관통들과 난로 옆 쇠 선반 위에 놓여있던 주전자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토미 브록은 딸기잼 병 속에 발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전자에서 끓어넘치던 물이 그만 토드 씨의 꼬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주전자가 떨어졌을 때 여전히 웃고 있던 토미 브록은 토드 씨 위를 통나무처럼 대굴대굴 굴러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렸고 그들은 강뚜기를 지나 언덕 아래로 구르다가 바위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토미 브록과 토드 씨는 이제 더 나빠질 사이도 없었습니다. 방해물들이 사라지자 피터 레빗과 벤저민 버니는 숲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가자, 벤저민. 뛰어들어가서 애들을 구해야지. 내가 문에서 방을 볼게. 하지만 벤저민은 겁에 질렸습니다. 무서워. 그들이 돌아올 거야. 아니, 돌아오지 않아. 아니야, 돌아올 거라고. 그런 말 하지 마. 저들은 채석장 아래로 떨어진 것 같아. 벤저민은 계속 망설였고 피터는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서둘러. 괜찮아, 벤저민. 토드씨가 눈치채지 않게 오븐문 닫고 와. 결국 토드씨의 부엌에서는 아기 토끼 구조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렵 토끼굴의 분위기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플롭시와 바운스 할아버지는 싸웠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으면서 또 싸웠습니다. 바운스 할아버지는 자신이 토끼 굴안으로 오소리를 초대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플롭시의 비난과 질문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바운스 할아버지는 매우 뾰루통해져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의자로 방어벽을 쳤습니다. 플롭시는 바운스 할아버지의 파이프를 치워버렸고 담배를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분을 풀기 위해서 물건들을 완전히 밖으로 꺼내놓고 봄 대청소를 했습니다. 바운스 할아버지는 의자 뒤에서 며느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생각하면서 불안해했습니다. 한편 토드씨의 부엌에서는 부서진 가구와 유리 조각들이 널려있는 가운데 벤저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자욱한 먼지를 뚫고 오븐에 다가갔습니다. 오븐 뚜껑을 열고 안을 더듬어 보니 안에 뭔가 따뜻하고 꼬물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레 밖으로 꺼내서는 피터 레빗에게 돌아갔습니다. 피터,
애들을 찾아냈어. 우리가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면 숨을까? 피터는 귀를 쫑긋 올렸습니다. 멀리서 싸우는 소리가 아직도 숲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5분 뒤에 토끼 2마리가 불 언덕을 쏜살같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자루를 나누어 담고 질질 끌다시피 내려오느라 풀밭에 쿵쿵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집에 무사히 도착해서는 토끼 굴속으로 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피터와 벤저민이 아이들을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도착하자 바운스 할아버지는 한시름을 놓았고 플롭시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기 토끼들은 뒤죽박죽 뒤엉켜 있었고 무척 배고파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이고 바로 침대에 누이자 곧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바운스 할아버지는 점잔을 떨었지만 결국 신선한 담배와 함께 기다란 새 담뱃대를 받았습니다. 바운스 할아버지는 용서를 받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피터와 벤저민은 자신들의 얘기를 들려주었지만 입이 근질거려서 토미 브록과 토드씨의 싸움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말해버리고 말았답니다.